오늘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사기를 당하는 피해 그냥 크게 그냥 세 가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기를 당하는 첫 번째 유형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시세차익 노리자고 팔자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대부분들이 살려고 마음먹고 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가요. 가면은 당연히 충동 구매를 일으키게 만들죠. 왜? 안 사면 초조하게. 우리 홈쇼핑 보면은 뭐 초조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프리미엄 뭐 몇천만 붙자. 그 몇천만 붙으면 팔자. 뭐 그게 뭐 1,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그 물건에 따라 약간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은행 직원들이 프리미엄 받고 팔자 해가지고 그거 믿고 계약해서 계피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전화가 매일 와요. 저희한테 분쟁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때 물어볼 수도 없죠. 왜? 살려고 간 게 아니니까. 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이상한 거야. 찜찜한 거야. 예? 근데 계약서 다 썼어. 그럼 뭐 어떻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서 현혹시켜서 분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프리미엄? 당연히 안 붙죠. 제 아파트가 지금 뭐 분양가가 막 올라서 프리미엄 붙고 하니까는 지금 뭐 상가나 오피스나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뭐 지식산센터나 전부 다 프리미엄 붙는다고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는데 당연히 안 붙죠. 아, 프리미엄 붙는지 지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5억이라 쳐요. 아니야 2억이라 쳐요. 그럼 계약금 10%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수중에 2천만 원뿐이 없고 몇백만 원뿐이 없어. 그럼 보태면 되겠다. 또는 내가 3천만 원 있어. 예? 그러면 계약금 2천만 원 만들 수 있거든요. 계약 쳐요. 무이자 대출 나오고 시간 지나가고 건물 준공돼요. 팔렸나요? 안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 몰수는 당연한 거고 위약금까지 물려요. 위약금 물리고 끝나나? 아니에요. 은행 이자도 물려요. 그럼 압류 들어오잖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프리미엄 붙는다고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계약시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뭐냐? 오피스도 마찬가지지만 상가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 상가를 누군가가 이제 7억짜리를 분양을 받아요. 받으면은 처음부터 내가 자금이 있어가지고 분양을 받겠다 싶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항상 사람들이 대출을 다 받아요. 대출을 받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같이 금리 낮을 때는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좀 비싼 걸 팔려고 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없으면 좀 싼 걸 팔려고 하죠. 왜? 비싼 걸 팔아야지 분양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예? 그들은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정직하게 영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게 영업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건 뭐 모르죠. 몇 마디 일반인들이 나눠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월세를 받을 수 있대요. 얼마? 예를 들어서 뭐 3천에 200만 원 받을 수 있다. 3천에 뭐 25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월세를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분양을 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월세는 얼마를 받을지 그 인근의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분양직원은 더더욱 몰라요. 시행사도 모르고 시공사도 몰라요. 근데 월세를 정확하게 얼마에서 얼마 받겠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못 받아요. 예? 안전하게 따박따박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50이 들어옵니다. 은행이자 얼마 냈고 하더라도 돈이 170만 원이 떨어져요. 오, 그래? 내 분양가가 7억인데 얼마만 있고 나머지 대출 받으면 그 정도가 떨어져? 괜찮네. 노후 생활이 좀 되겠네. 도움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게 함정이에요. 저도 분양받은 거 우리도 분양 분석을 하지만은 월세가 얼마 나올지는 우리도 몰라요. 예? 몰라요. 건물이 저어져 가지고 어떤 자리에 따라 가지고 월세는 달라요. 공실도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공실도. 공실이 뭐 한두 달 공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1년, 2년씩 나오는 것도 태반이에요. 태반. 엄청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양기관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이것도 오피스텔하고 상가에 주로 해당돼요. 물론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뭐 지식산센터나 전부 다 해당은 돼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상가가 10억짜리예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뭐 2억 몇천 뿐이 없어.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받겠다면은 그 수준에 맞게끔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면은 돼요. 뭐 월세가 나오든 공실이 되든 임대가 되는 거는 그 후의 문제고, 예? 그 전에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대출이 많이 나온대요. 몇 프로? 70%도 나오고 80%도 나온대요.
분양직은 70% 나오는지 80%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제점 솔루션 전화 온 거예요. 대출이 분양직원들이 하나는 70% 나온다 해서 하나는 80% 나온다 해서 분양을 받았대요. 그래서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준공일자가 다가오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남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저희 전화 온 거죠. 대출이 65%밖에 안 나온대요. 대출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냐? 분양을 받았어요. 양심 없는 분양 직원들이, 저는 분명히 말할게요. 양심 없는 분양 직원들이 딱 전화를 해요. 사모님 이게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때 받은 것도 좋지만 이건 더 좋은 게 갑자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찍어 놓으세요. 그럼 얘기하겠죠. 저 그때 없는 돈에 다 그 사가지고 돈이 없다고 자리가 그렇게 좋아요? 당연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분양 지원 얘기해요. 이거는요,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잔금까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건 중간에 자리가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 받고 팔자고. 그래서 같이 반반 나누자고. 손님 입장이 어떻겠어요? 한 반은 안 믿을 거고 반은 믿어요. 그래? 그럼 잔금까지 안 내도 돼요? 당연하죠. 그럼 계약을 해요. 지금 준공일자가 내일 모레예요. 연락 안 된대요. 처음엔 연락 받고 중간에 손님이 지금 붙었다고 이렇게 몇 번 통화하더니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리고 연락 안 되기 전에 스토리들이 비슷비슷해요.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있다. 본인이 뭐 큰 병에 뭐 암이라든가 걸려서 당분간 전화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도 똑같이 와요. 똑같이. 못 팔아요. 예? 못 팔아요. 대출 안 나옵니다. 분양 받기 전에 얘기를 듣고 또 은행에서 한번 확인하세요. 물론 무이자 대출 나오는 정도까지는 나와요. 근데 무이자 대출이 80%까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몇 프로 나오겠죠? 그 정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알아보세요. 꼼꼼하게.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프리미엄 붙는다고 대치기 한다고 이게 가장 위험하고 사기를 당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사기 당한 케이스가 프리미엄 시세차익 노리자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프리미엄 붙는다고 시세차익 노리자는 얘기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에이씨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죠? 못 알아서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부장사무실 갔다 오신 분들은. 얘기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이 오피스텔이나 생활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계약금만 넣고 정말 프리미엄에 붙여서 파는지 알고 한 개, 두 개, 세 개 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은 가정주부나 직장 생활 해가지고 특히 공무원들은 호구로 정평이 나 있어요. 호구로. 그 사람들은 왜? 사람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신뢰를 쌓였기 때문에. 근데 분양 직원 중에서도 그 상대방의 자금에 맞게끔 설명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영업이니까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얘기해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일부 어디 영업하는 사람도 일부 양심 쓰레기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엄청나게 뻥쳐요. 똑같은 얘기지만 프리미엄이 붙는다. 내 아는 사람도 그렇게 돈 벌게 해줬다. 시차익 노리는 건 일도 아니다. 여기가 건물이 들어가고 준공되면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프리미엄이 계약금 넣고 프리미엄 붙을 거면 지들이 하라 그래요. 지들이. 나도 안 해요 그런 건. 우리도 부동산 투자를 직접 저희가 회사에서 해요. 나도 안 해요 그런 건. 왜?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예? 2년 후에 3년 후에를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까지, 월세가 얼마 받는지까지도요. 이게 모델하우스나 분양 사무실 가서 사기를 당하는 유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다음에도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볼 테니까요. 안녕히 계세요.